네, 오늘 교육의 봄이 국내 최초로 좋은 기업 찾기 4년 동안의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좋은 채용 기업의 채용 특징과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채용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자 5년 전에 출범한 그런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그 변화를 위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2, 3년에 걸쳐서 진행했고, 실제로 출신 학교와 그리고 그 학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입증하는 그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2022년부터 좋은 채용 기업 찾기 국민 캠페인을 전개해서 무려 4년 동안 이런 그 기업들을 찾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그 기업들 200개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개라 함은 저희가 직접 발굴하고 취재, 인터뷰를 해서 발견한 50개 기업을 포함해서 정부가 매년 공정채용 시상식을 통해서 발굴한 기업 100개,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 등재되어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 속에서 좋은 채용, 공정 채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50개 기업 등을 포함해서 200개 기업을 발굴했고, 이것을 저희가 좋은 채용 기업 찾기 사이트에 등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발굴, 취재, 그리고 또 소개한 50개 기업의 채용의 특성, 그리고 또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드디어 오늘 이 내용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사 사업을 좀 책임졌던 연구팀의 안상진 팀장님과 이지민 연구원께서 이 중심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기자님들의 그 질의응답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사업팀 안상진 팀장입니다. 이제 먼저 좋은 채용이 무엇이냐부터 이제 설명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채용이란 출신 학교 또는 그 스펙을 의존하지 않고 지원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채용의 형태를 우리가 좋은 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그 좋은 채용을 하는 기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기준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50개 기업의 업종, 재직자, 매출 규모로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그 먼저 이제 업종을 보았을 때는 IT, 정보통신업부터 서비스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 업종에 이제 되어 있는 관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일단 이런 좋은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유형에 있어서도 민간 기업 및 공기업, 또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직자도 이것이 인원이 적은 데만 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데만 가는 게 아니라 30명에서 12,000명에 이르는 다양한 직원 수가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성 인원 수에 또 제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도 8억에서 32조까지 규모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기업이 좋은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이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이제 7페이지입니다. 50개 좋은 채용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주제부터 4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1주제부터 3주제까지를 이번 연구의 핵심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해준 이제 이지민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의 봄 좋은 채용 기업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의 봄 연구사업팀에서 좋은 채용 기업 찾기 프로젝트의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력과 스펙이 아닌 지원자의 진정한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좋은 채용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마침내 50개 기업의 심층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좋은 채용 50개 기업들의 핵심 인재 역량, 그리고 인재를 발굴하는 채용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특징, 그리고 이러한 좋은 채용의 효과입니다. 가장 먼저 1 주제, 좋은 채용 기업들은 인재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일지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공감적 협력과 소통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성장 욕구,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지는 자기주도 실행력, 투명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내면적 윤리,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에 대한 깊은 애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0개 기업인데 지금 표를 보시면 37번, 34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드리자면 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말씀해 주셨기도 했고 공감적 협력과 소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표현으로 나타나서 이런 횟수가 나타났습니다. 공감적 협력과 소통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37번 언급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알아볼지 제2주제 채용 프로세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서류 전형, 필기 및 인적성 단계, 과제 전형,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가 자유롭게 양식을 구성해서 출신 학교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양식 이력서가 58%로 가장 많았고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 곳이 20%였습니다. 합쳐서 78%, 약 80%의 기업들이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스펙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학교를 적는 칸이 있는 이력서를 활용하는 곳은 22%였는데요. 이곳들은 기재란은 있지만 출신 학교와 정량적인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참고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필기 및 인적성 단계인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50개 기업 중에 과반수가 넘는 78%의 기업이 필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0%였습니다. 다음은 과제 전형인데요. 과제 전형이란 지원자에게 직무 관련된 과제를 부여해서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인데요. 14개사 28%의 기업이 전 직군에서 과제 전형을 필수로 진행했었고요. 36개사 72%가 디자인 직군, 기술 개발 직군 등 일부 직군에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원자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은 많은 기업에서 인재를 찾기 위해 가장 집중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84%의 기업이 실무진이 진행하는 직무 면접과 임원진의 인성 컬처핏 면접으로 구성된 2회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 한 차례 진행하는 곳이 6%, 세 차례 진행하는 곳이 10%였습니다. 이러한 역량 중심 채용의 좋은 채용은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네, 제3주제 좋은 채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 채용, 직무 적응과 몰입 향상, 퇴사율 낮음, 목표 인원보다 더 채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력과 출신 학교가 다양하게 분포됨에 따라 구성원의 조화로움과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양성 확보를 통해 비전공 개발자들과 함께하면서 조직의 협업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기도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채용 기업들의 선호하는 인재상 그리고 채용 방식의 특징,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들 기업이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 교육계, 가정과 학교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안상진 연구사업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3페이지에 이제 4주제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업의 인사 채용자들이 마지막으로 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달라
라는 좀 교육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좀 언급한 부분부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많이 이제 요청을 한 것은 도전과 경험의 확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활동이라든가 좀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학생들이 도전하고 그것들을 좀 하는 방식들, 이제 이런 도전 의식들이 없다면 이제 지금 너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좀 자신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데요. 자기 이해와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 믿어주고 신뢰를 좀 쌓음으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창의적 사고와 탐구인데요. 워낙 새로운 과제들, 새로운 영역들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였고요. 사회적 시야 확장은 이제 시선이 너무 학교 안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사회의 고통과 페인 포인트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진 아이들을 키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하는 역량 기르기입니다. AI에도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질문하에 대한 역량을 키워달라는 요청이 마지막 6번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 이지민 연구원이 발표한 기업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과 교육계에 바라는 역량들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본인들이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을 또 교육계에 당부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내용들은 아까 각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인데요. 이제 향후 과제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좋은 채용과 관련된 이러한 좋은 문화들은 이제 기업 더 확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도 학벌이 아닌 역량을 키워주는 이제 방면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발표한 그 이 보고서 분석 자료의 그 중요성은 사실은 굉장히 좀 크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런 그 채용의 그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기업들의 그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채용 포탈 회사가 HR 직원들의 그 이야기를 쿠폰을 주면서 설문조사 좀 받아서 그것을 좀 뿌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채용 포탈사마다 서로 다르고 상충되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저희가 학벌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좋은 채용하는 기업들을 일단 저희들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그 회사들의 채용 담당자들이나 회사 대표들을 2시간 내지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심층 면접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실제 채용의 그 과정들이 홈페이지에서 그분들이 언급하는 그런 그 형식적 절차와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일치하는지까지 다 점검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갖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마 우리 국내에서 이런 조사는 처음인 것으로 확인합니다.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50개 기업을 일일이 발굴해서 2시간 이상 회사의 대표와 채용 총책임자를 만나서 그렇게 취재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4년이 걸렸습니다. 50개 기업을 만나는데 4년이 걸렸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오픈을 하는 그 것들이 다 쉬운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채용과 그 인사 관련된 회사의 정보를 그렇게 오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을 또 오픈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근거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하는 그 과정들을 좀 이게 거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는 그 과정이었고요. 여하튼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아까 지금 발표하신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이지민 연구원과 안상진 우리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보면 아마 이제 전통적으로는 채용의 그 어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1단계에서는 학벌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요. 두 번째, 그래서 30배수를 뭐 10배수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필답고사를 잘 보는 사람을 다시 줄이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한 10분, 한 5분 정도 시간 주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채용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채용하는 전통적인 그 단계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파악하고자 하는 인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를 잘 풀고 암기하고 회사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주로 뽑았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4년을 통해서 확인한 이 기업들의 채용 절차는 우선 1단계에서 자유 이력서, 그 사람의 학력과 학벌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력을 기록하게 하는 자유 이력서나 그리고 학벌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서식으로 그 1단계 서류 전형을 관리하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필기시험을 다 생략합니다.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주고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게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면접 단계에서 그 직무 면접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팀장이 그와 깊은 대화를 좀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유능함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뽑고자 하는 그 부분이 소통 능력 또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남하고 협업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그 채용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결과로 사람을 뽑았더니 유능한 사람들, 특히 직무에 맞는 사람들을 대거 많이 뽑게 되어서 회사가 만족하고 그 개인도 그 업무에 몰입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일반적으로 퇴사율이 신입사원 1년차 퇴사율이 28%라고 2022년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퇴사율이 굉장히 적어서 어떤 공기업은 2%에 해당될 정도로 거의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또 사내의 그 다양성이 존중되다 보니까 사내 분위기도 좋아지고 파벌 문화도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개별적인 50개 기업의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이야기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번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일반 기업들의 이것을 알리는 일들과 그리고 또 HR 또 담당자들과 계속 이 논의를 하면서 이 정보를 알리고 또 그러면서 전국의 학모들과 또 교육자들에게 이것을 강의 형태로 계속 알리면서 채용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지금 견인하고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알리는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의 그 발표 내용들 일단 그 좀 매듭을 짓고요.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느 언론사에서 오셨나요? 아하. 용인. 그러시군요. 마이크를 잡고 한번 좀 네. 괜찮습니다. 여기. 네. 마이크 이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또 하나는. 네, 말씀하세요. 네, 용인의 이제 여러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 발전하면서 일자리 매칭, 청년 일자리 매칭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구직자와 재직자, 청년 당사자의 그 입장을 연구를 처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좋은 채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좀 우리 연구하시는 분야 박사들에게도 좀 전달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사실 미션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연구원에 제가 좀 전파하는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이제, 미션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이 장소에 가서 내용을 듣고 연구원 박사들에게 좀 전파를 잘 해라 이렇게 네네. 미션을 받고 왔는데요. 네네. 듣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있으니 약간 좀 경직된 사실은
채용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인터뷰를 하실 때 민간 기업들은 약간 그런 채용 절차를 확정하는데 좀 자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처음부터 이런 좋은 장치들을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쭉 해오다가 어떤 중간에 어떤 뭐 성찰이나 이런 걸로 바꾼 건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채용 절차라는 게 이제 마련이 될 때 그 전에 혹시 계기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건 혹시 인터뷰하실 때 캐치하신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논의를 운영진에서 많이 해서 우리는 요런 절차로 가자 하고 해서 선진적인 채용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혹시 계기가 된 것, 좋은 채용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혹시 동기가 파악이 되신 게 있는지 하고 좀 혹시 궁금한 게 이지민 있었습니다. 연구원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세요? 요즘에 그 기업들에서 HR 애널리틱스라고 채용된 인원들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입사한 뒤에 성과는 어떤지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몇몇 기업들, 다는 아니지만 몇몇 기업들에서 인터뷰 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이력서 상의 학벌이나 그리고 뭐 정량적인 스펙과 입사한 뒤에 성과가 꼭 일치하진 않아서 그런 계기로 좋은 채용, 역량 중심 채용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곳은 있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아마 그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대표적이고 여기 카카오 게임스도 있습니다. 이 50개 기업 중에서. 그런데 이제 카카오 본사 차원에서 인사 관리, 특히 채용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냐면 자신들로서는 아마 그 이제 실제로 코딩 능력들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데 일반 이력서 관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1단계 서류 전형에서. 그런데 이제 코딩 실력이 좀 좋은데 서류를 보니까 소위 그 지방 사립대 출신,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출신 자라고 할 때 코딩 실력은 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초중고등학교 때 네가 이런 그 지방 사립대 출신이면 초중고 시절에 어떻게 학창 시절을 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 추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는 아마 지적 능력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을 뽑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회사가 실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좀 겪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 주로 뽑으니까 회사에서 팀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회사 구조가 팀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공과 자기 성취에 몰두해서 20년 동안 이력 관리를 했던 사람을 뽑았더니 스펙은 화려한데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이 회사에서 팀워크로 일해서 이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 사내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거기 실제로 그 카카오의 본사의 채용 총책임자인 이준원 이사가 한 이야기가 출신 학교 스펙은 그래서 유능함, 실력을 판단하는데 눈을 흐리게 하는 편견 요소라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 시책을 따라서 추종해서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했더니 회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자기들이 이 학벌 스펙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눈을 흐리게 하는 편견 요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 IT 기업과 스타트업을 좀 중심으로 급속도로 뻗어가면서 이 카카오의 그 채용 방식을 그렇게 좀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쪽 그 공기업의 경우는 이미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공정 채용을 해야겠다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 저 IT 기업의 경우는 IT 기업의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권도 영향을 받는데 금융권이 어제 핀테크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뱅킹 시대니까 IT 기업에서 금융권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서 토스라든지 카뱅이라든지 이런 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은행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기업들도 이 예를 들어서 이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배민이라든지 또는 뭐 그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 뽑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사업이 겹치는 겁니다. 그 신세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또 일반 IT 기업과 사업의 영역이 자꾸 중복되면서
사람을 뽑는 방식이 IT 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가 과거와는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채용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계속하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 기관장님과 얘기를 나눌 만한 좋은 힌트라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저희 공공기관 시정 연구원들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인재를 두고 좀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그럴 때 또 각자 지자체 연구원들이 살아남을 방법들을 고민할 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말씀하신 흐름들을 잘 가지고 가서 연구원 내에서 또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를 부르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또 이야기를 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이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말씀들이 따로 없으시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